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힘들고 고독한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당신에게라는 부제가 있어. 저자와 친구인 텔리스는 따뜻한 남쪽으로 가고 싶어 했지. 그렇지만 기차표를 살 돈도 없었는데 대학 캠퍼스 게시판에 붙은 쪽지를 보게 되지. 프랑스인 두 사람이 각기 차가 있는데 서부 아프리카까지 가는 자동차 여행에 비용을 분담하고 동승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었어. 나이지리아 유전에서 일자리를 잡아서 떼돈을 벌겠다고 목표로 삼은 장릭이라는 사람과 지난 몇 년 동안 지구의 언유적인 끝부분인 통북투를 방문하는 것이 꿈이었던 앙드레라는 사람. 저자와 겨울을 싫어하는 텔리스는 여행 자체가 더 흥미로웠던 사람이지. 이렇게 네 사람이 만나서 사하라를 건너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자는 개인적인 삶에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되고 세계적인 컨설턴트로서 독창적인 변화관리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이야. 사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막으로 그 면적이 거의 미국과 맞먹는다고 해. 인생이란 특히 변화의 시기에 있어 인생이란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는 것이야. 길을 잃기도 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가 신기루를 쫓기도 하고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아서 건너편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좌절하기도 하는 시간. 산의 정상을 목표로 하는 등산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게 인생이라고 강조하네. 우리 문화권에서 인생을 말할 때 항상 산을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야. 산악인에게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의 계획도 있지. 그러나 정상에 오르자마자 곧 하산하는 그런 등산과 같은 인생의 정점은 없다는 것이야. 부모의 역할만 보아도 끝이 없는 길을 걷는 것과 같고 종점은 없다는 것이지. 꼭대기도 없으며 정상에 올라가서 드디어 끝났다고 소리칠 인생의 어떤 지점도 없다는 것이고. 결혼 역시 자 우리 50년 잘 살아봅시다 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사막처럼 긴 여정이고 결혼도 사막이라는 것. 이혼이나 중년의 위기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길을 잃은 것 같고 동서남북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막을 건너는 중이니 사막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야. 첫 번째,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고 하네. 나침판은 아마도 인생의 나의 어떤 가치관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 나침반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아주고 더 깊은 사막으로 이끌어서 목적지보다는 여정 자체에 중점을 두게 한다는 것이야. 부모 노릇이라는 사막에서, 중년의 위기라는 사막에서 목적지만을 생각하게 되면 종종 현실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야. 나침판으로 방향을 찾고 눈높이를 낮추면서 매 순간의 시간이 그리고 그 일이 소중해진다는 것. 사막에서 살아가는 투아그레족의 언어에는 내일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다고 하네. 방황을 하더라도 목적의식은 가지고 이 순간을 잃지 말라고 해. 인생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꼭 기억하라고 하네.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라는 것. 사하라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는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여정을 돌아보고 정정할 게 있는지 점검도 하고 그리고 같은 여행객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 조금 더 빨리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면서 휴가 반납하지 말라는 것이야. 그리고 벽 쌓기가 있네.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오아시스 주변에 벽을 쌓는 것. 그것처럼 내 주변에 나의 삶을 위해서 벽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것. 밤에 전화 코드를 뽑아두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벽이라고 해. 우리의 생활에 끊임없이 침범하는 침입자를 막으려면
본인 스스로 벽을 쌓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현 상황을 파악하고 가고 있는 방향을 분석하고 변화를 찾기 위해서 나의 일상을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숨겨진 오아시스도 있다는 것. 표식에 없는 사막의 숨어있는 비밀의 오아시스처럼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발견되는 삶의 오아시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네. 세 번째,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는 것.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에 갇힌다는 것은 변화의 기회이기도 하고 인생의 깊은 부분으로 들어갈 기회이기도 하니까 본능적으로 하던 대로 움직이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 잠시 멈추고 서성이면서 상황이 꼬인 원인에 대해서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잠시 숨 고르기를 하라는 것이야. 현재 상황에 정직하라는 것.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할 일 사과하고 핑계 찾지 말라는 것이야. 사하라 사막에서 타이어에 공기를 빼는 것은 여행의 일부라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야. 공기를 빼면 막힌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사막을 건너는 여정에 오를 수 있다는 것. 네 번째는 혼자서 또는 함께라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혼자서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야.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 스스로 방향을 찾고 전진하고 스스로 돌보고 싸우기도 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고 항상 혼자일 수는 없다는 것이지. 친구들, 길잡이, 정신적 지원도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일찍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야. 나중에 구조되어야 할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리고 혼자가 되어야 할 순간에는 산을 타는 산악인이 되기보다는 사막의 언둔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하네. 진짜 사하라 사막에서건 인생의 사막에서건 혼자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가끔씩은 사막의 은자로 살기를 권한다고 하네. 서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 그 때문에 니제르처럼 예민한 국가는 국경을 봉쇄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야.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 차가 없는 두 친구는 다른 사람과 합류를 하게 되지. 국경선에서는 멈추지 마 라고 소리치면서 멀어져간 일행. 실제로 이 한마디를 기억하고서 국경선에서 아슬아슬한 순간을 벗어나기도 해. 다섯 번째는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가 있네. 둘만의 야영의 밤에 갑자기 나타난 투아레그인. 캠프파이어 불에서 떠나기 싫었지만 따라 나섰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저녁 야영지에 같이 환영받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 우리 인생의 따뜻하고 친숙한 캠프파이어는 가족, 친구, 일상 등이라고 하네. 인생의 유목민과 친해지기를 권한다는 것이야. 스승 같은 사람도 있고, 만능 선수 같은 사람도 있고, 전문적인 유목인도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문적인 유목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항상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지내기를 말하네. 인생의 사막에서 완벽한 대비는 없다는 것이야. 예를 들면, 완벽한 결혼 준비를 하고 난 후에 결혼을 하는지, 아이를 기를 만한 완벽한 준비가 끝나고 아이를 맞이하는지라고 묻는 것이야.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변화의 사막을 건너 허상의 국경에 도착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신뢰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섯 번째가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 알제리와 니제르 사이에는 자연 상태의 경계선이 없다고 하네. 산맥이나 강, 계곡도 없고 니제르가 독립할 때 프랑스 관료들이 그냥 모래 한가운데에 쳐놓은 선이
대부분, 전부였다는 것이야. 유목민들에게 이 국경선은 그냥 허상이었다는 것. 정작 국경선에서 저자만 남으라고 국경선의 보초가 말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떠나는데 이 사람들을 태워온 트럭도 떠나는데 저자는 이 순간에 멈추지 마라고 한 그 말을 기억하면서 국경선의 보초를 무시하고 달리는 트럭에 매달려 국경을 넘는다는 것이야. 국경선의 보초는 허상의 권위에서 나오는 목소리라고 해석을 하네. 허상의 국경선에서 경험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처럼 느끼지만 잘못된 믿음과 관련된 가로막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야. 자녀 양육의 사막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경계선은 있다는 것이지 10대의 자녀와 20대의 자녀를 가리키는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은 다르다는 것이야. 잠시 멈추어 서서 인생의 사막을 돌아보라고 해. 허상의 경계선이 있는지.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데 걸린 한 달. 건너왔다는 기쁨보다는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기쁨이 무척 컸다고 하네. 그래서 두 사람은 누가 먼저 샤워를 할지 동전 던지기를 했다고 해. 한 단계의 종식을 알리는 뜨거운 샤워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위치를 깨닫고 현재의 생활에 충실하며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 진정한 경계선을 건너게 되면 새로운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 어느 시점까지는 여전히 사막을 건너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느긋해지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같네. 나는 아마도 중심도 벗어났고 끝자락을 향하고 있으려나? 아니, 경계선이 끝나고 뜨거운 샤워를 하면서 다음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네. 조금 설레기도 하네.